안녕하세요. 3분 선생 신국진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낼름 받아들이시면 분명 2024년 문어 낚시를 가서 최소한 쪽박은 안 찰 거예요. 대박, 그렇죠. 내가 알아야 될 것 알고 꼭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낚시를 하면 대박 안 찰 법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장비, 채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과 그걸 꼭 지켜야 할 것을 중간중간 얘기를 할게요. 오늘이 7월 9일이죠. 드디어 문어 금어기 됐던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지금 현장에 몇 군데 전화를 돌려봤더니 우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오면 키로수가 많았다. 20마리, 15마리, 20마리 이렇게 하는데 망탱이 있잖아요. 자루가 목까지 찼다. 이런 얘기를 여수, 고흥 이런 데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최선 쪽박은 아닌 대박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채비, 장비, 그거에 대한 운영, 낚시 방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장비를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요번에 영상에 잠깐 띄울게요. 요번에 낚시를 갔는데 낚싯대를 허리 힘이 너무 없는 낚싯대를 가져오셔서 옆에 분인데 쭉쭉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와 큰 거 걸었다 그랬는데 이제 올려보니까 작은 거더라고요. 낚싯대가 너무 허리 힘이 없는 거를 가져오셔서 낚시를 하니까 오다가 떨구기도 많이 떨구고요. 낚싯대가 연질이면 허리 힘이 강하지 않으면 떨구기도 많이 떨구고 문어가 붙었을 때 뜯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문어 낚싯대는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연질대를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허리가 힘이 없는 걸 가져오시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허리가 빡빡하게 이런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짜 빡빡하게 초리대도 이렇게 정말 빡빡하게 이런 낚싯대를 가져와야 돼요. 이런 낚싯대를 그래야 바닥에 붙은 문어도 뜯고 잘 털리지도 않아요. 올리다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릴링할 때 힘들지가 않아요. 좀 편해요. 그건 써본 자와 안 써본 자 그런 낚싯대로만 하신 분들은 그 낚싯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문어 낚시에 적합하지 않은 낚싯대, 허리 힘이 없는 낚싯대로 낚시를 하신 분들은 이런 낚싯대를 한번 낚시하시면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 분명 느끼실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허리 힘이 빡빡하잖아요. 초리대하고. 이거는 제가 좀 몇 년째 썼는지 몰라요. 오스카 타코 맥스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많이 달았죠? 거의 오래 썼어요. 진짜 오래 썼어요. 제가 몇 년을 썼는지 몰라요. 4, 5년째 쓰고 5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어 낚싯대 이거는 88,000원이니까 79,200원일 거예요. 가격 얼마 안 비싸요. 어종별로 하나씩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어 낚싯대는 이렇게 허리가 빡빡해야 돼요. 그래야 잘 뜯고 올릴 때 잘 안 털리고 릴링할 때 플레이어가 편해요. 써본 자는 알 겁니다. 그 다음에 K 모비딕 조금 하이 퀄리티를 원한다면 K 모비딕 이거 문어대인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좀 다를 거예요. 굉장히 잘 이쁘게 나왔고 이것도 허리가 빡빡해요. 저는 이 두 대를 주로 사용합니다. 문어 낚싯대는 전체적으로 헤비해야 돼요. 바닥을 자꾸 뜯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비로 넘어갈게요. 채비는 이제 서해안 돌문어는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좀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런 금장, 이런 핀도레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도레도 나왔어요. 이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금장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디자인이 좀 다르죠. 제가 디자인 그림 띄워놓을게요. 이런 게 있는데 금장에서 잘 먹더라 막 이런 얘기 잘 먹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이 채비가 이렇다 그래서 잘 먹고 금색이라 잘 먹고 채비가 이 조그만한 채비가 금장이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개인 취향이고 그때 애기나 낚시하는 운영 방법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건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 한 통만 구입하면 그냥 하루는 쓰시거든요. 그리고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입해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달렸죠. 제가
이건 달아놓은 거예요. 볼베어링, 이 볼베어링 도래를 달아놨는데, 일반 볼베어링 도래를 안 달고 이런 핀도래 있죠. 핀도래를 10호나 12호 이렇게 이 달아놓은 데를 봉돌을 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봉돌을 왜 다느냐? 문어 낚시를 하다 보면 바닥을 콩콩 찍어서 가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콩콩 찍어서 가기도 하고 바닥을 대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기가 바닥에 걸리면, 뜯으면 애기 바늘이 펴지면서 탈피가 된단 말이에요. 봉돌이 이런 여바닥에 이렇게 봉돌이 껴서 채비가 뜯기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이렇게 본 채비보다 낮은 호수 12호나 10호 볼베어링이나 양핀도레나 핀도레를 쓰면, 여기를 자꾸 이렇게 꼈다고 치면 여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 채비가 봉돌만 뜯기고 보호가 돼서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볼베어링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잘 돌아가죠. 채비가 잘 돌아가잖아요. 예, 이 돌아가면 뭐냐면 이런 덜 걸린다는 거죠. 이 여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굴러가서 뭐 이렇게 굴러가고, 그래서 덜 걸려서 이왕이면 채비를 할 때는 양핀도레, 핀도레를 써도 되는데 볼베어링을 쓰면 훨씬 덜 걸려서 볼베어링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왜 달았냐? 이건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애기를 3마리를 걸잖아요. 이런 거. 애기는 좀 이따 제가 할 텐데 3마리 거는데, 내가 올라오다가 챔질이 약해서 그런지 뭐 조류가 옆조류를 만나서 그런지 잘 떨어진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3발이나 4발이, 이런 게 이제 3발이나 4발이 애기거든요. 이런 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이건 매번 쓰시지 말고, 내가 올라오다가 자꾸 털려, 문어가 나가, 그럴 때는 이걸 사용하라고 해요. 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낚시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털리면 싫으니까 이 본채비에 볼링 핀돌에 작은 12호를 0호 이런 걸 달면,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 봉돌하고 이렇게 달고, 여기 나머지 2개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그냥 일반 애기를 다는 거겠죠.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걸리면 여기에서 털려 나가라고. 이게 이제 바닥에 잘 걸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털려 나가라고 낮은 호수에 핀도레나 볼링 핀도레를 다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걸 준비를 하는데, 제가 요번에 3일날 가서 받고, 그전에도 좀 경험을 했었는데, 심플한 거 말고 이렇게 반짝이 스커트 이런 거, 이거는 아예 밑에 문어 애기를 달 수 있는 채비가 돼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런 거, 이거는 중간에 한번 다는 이 반짝이만 있는 거예요. 걔도 달려 있는데, 요런 거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4개 정도, 3개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준비를 하셔야 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심플한 거에서 보통 나오다가 문어가 안 나올 때, 뭐 저기 멀리 계신 분이나 옆에 분이나 이런 반짝이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럼 채비 바로 바꿔야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애기로 넘어가는데, 문어 애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 하다가 좋은 비싼 애기잖아요. 뭐 3,000원, 4,000원, 뭐 9,000원 요지리 같은 건 자기가 사용 안 하는 애기 같은 거는 모아놨다가 그때 문어 애기를 좀 문어 낚시할 때 그 애기를 좀 가져가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옛날엔 문어 채비를 무당채비라 그래갖고 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색을 좀 변형한 거죠. 단청색을 변형한 요런 애기는 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많아 보여도 뭐 500원, 600원 밖에 안 해서 이게 뭐 25개인가 하는데 15,000원 밖에 안 해요. 뭐 요줄이 애기 2개 값밖에 안 돼요. 요렇게 좀 이렇게 이게 한 팩씩 사가는 게 맞아요. 단청색 요런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단청색 변형한 건데 밑에 좀 축광이 들어가는 거, 요런 거 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장, 은장 요런 거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뭐 금비, 은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낚시를 할 때 물이 탁하다. 근데 오늘도 탁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을도 좀 있고 그래서 내만에서 한다고 하는데 탁할 때는 이런 왕눈이 싼 건데 형광이에요. 이건 형광. 이런 형광 얘기를 꼭 쓰시면 돼요. 물이 좀 깊은 데서 나온다. 물이 탁하다. 이럴 때는 애기 3마리를 다는데 3마리 중에 하나는 꼭 이런 축광 잘 들어가는 거 요런 거 이거 그냥 이거 쓰시면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애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지금은 또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요런 미니 집어등 있잖아요. 요런 거 처음에는 사용하시지 말고 문어가 잘 올라온다 그러면 그래도 사용하지 말고 남들은 잘 올라오는데 문어가 잘 안 올라온다. 전체적으로 문어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멸이 되거든요. 요런 거를 하면서 문어를 꼬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3봉 정도는 꼭 챙겨 가세요. 준비해서 가져갔다가 처음엔 그냥 해봤다가 문어가 안 나오면 요런 거 달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이제 릴과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릴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드랙력 9kg 이상 드랙력이 좋아야 한다. 그죠? 그래야 자꾸 뜯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점대, 5점대가 좋아요. 7점대 이런 거 쓰시면 릴링할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점대만 쓰시다가 갑자기 4점대를 딱 쓰잖아요. 와, 이런 신세계가 있어. 이렇게 힘이 덜 들어가. 라고 진짜 바로 느끼실 거예요. 예, 문어 때는, 문어 릴은 드랙력 9kg 이상, 그 다음에 점대는 4점대, 5점대가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를 잠그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 제 릴인데 이렇게 잠그고 쓰죠. 그리고 드랙력을 지금 일단 저는 여기서도요 한두 개 더 잠궈요. 이렇게 더 잠궈서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이거보다 더 잠궈도 돼요. 한번 더 잠궈 볼게요. 하나 더 잠궜어요. 이렇게 해서 문어 낚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드랙력을 왜 좋은 거 9kg 이상을 써요? 이렇게 잠그고 쓰려고요. 드랙력이 9kg 이상 11kg 되는데 드랙을 좀 열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가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드랙력이 좋은 거는 그 좋은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꽉 잠그고 두 손으로 정말 빡빡하게 이렇게 나갈 정도까지 조이셔야 돼요. 문어 낚시는 뜯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뜯었을 때 뜯겨야 되는 거예요. 손이 뭐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건 장갑 끼고 하셔야죠. 제가 이거를 지금 막 가져왔는데 저는 나무에다가 동그란 나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잘라갖고 이걸 제가 오시는 분들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건 한 뼘짜리를 만들어 가요. 이걸 수축구문을 감아서. 왜? 바닥에 걸렸을 때 안 터질 때 수프를 좀 열고 그럼 여기가 줄이 남겠죠. 여기에 그걸로 감고 그거를 당겨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문어 낚시는요 채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뜯었을 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뜯을 때 뜯기가 힘들다고 사모가 너무 굵은 거는 초보자가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안 생각을 해요. 그게 바닥에 만약에 문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버텨야 되잖아요. 쭉. 강한 채비가 좋습니다. 문어 낚시는. 여기서 이제 문어 낚시 방법을 잠깐 얘기하고 봉돌 얘기로 넘어갈게요. 봉돌도 진짜 할 얘기 많아요. 문어 낚시 방법은 딱 바닥을 대고 텐션 유지하고 딱 가죠. 한 2-3초, 3-4초 바닥에 따라 달라요. 더 오래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한 5초, 10초 기다렸다가 살짝 들었다가 놓고 또 2-3초나 5초, 10초, 15초 기다렸다가 살짝 들었다가 놓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실리면 문어잖아요. 아니면 바닥이 걸려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잖아요. 오돌토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들었다가 놓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낚싯대가 이렇게 있을 때 들었다가 놓으니까 초리대가 이만큼 와요. 그러면 이만큼을 여유줄을 감아주죠. 이건 그 전에는 낮았고 지금은 높은 데에 봉돌이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았다가
또 썸바 눌러서 풀렀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거는 그 바다 수심을 계속 맞춰가면서 들었다 놓는 거예요. 5초 있다가 들었다 놓든 10초 있다가 들었다 놓든. 그런데 이 옆에 분이 몇몇 분 이렇게 낚시하는 거 보면 쌈바나 릴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라인이 날리겠죠. 라인이 날리겠죠. 이거를 조금 간과하시는데 라인 날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 놨을 때 라인 날리면 여분만 그 슬랙 라인만 들리는 거지 바닥에 봉돌은 안 들리고 또 옆에 사람한테 계속 걸려 쌓고. 그러니까 낚싯대를 5초든 3초든 10초든 15초든 바닥 여건에 따라 들었다 놓는 시간이 다른데, 들었다 놨을 때 내가 기존에 여기다 들었다 놓으니까 이쯤에 된다. 그럼 이만큼의 라인을 여러분은 감아줘야죠. 텐션을 잡으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 꼭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봉돌도 선장이 40, 선장님이 45 기준으로 쓰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뭐 30호 쓴대, 35호 쓴대요.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뭐 그 감도 예민하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채비 걸리기나 했어요. 그냥 봉돌은 쓰라는 호스를 딱 그러면 그냥 그 호스 통일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봉돌 좀 낮게 뭐 5호나 10호 정도 낮게 쓴다고 감도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켜서 같이 쓰면 좋고, 또 하나 문어 낚시는 따닥따닥 붙어서 하고 좀 날리는 일이 많으니까 서로 걸리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건 서로 이해해 가면서 낚시를 해야 서로 즐겁게 낚시할 수 있어요. 2024년 문어 낚시 가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이것만 좀 알고 좀 이렇게 지켜서 가도 낚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쪽박은 최소한 아니고 대박을 위하여. 네, 3분 선생 신국진이었습니다.